조이팔의 외조카 유모 씨가 사망하면서 조이팔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강태용과 외조카 유 씨의 관계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언이 오늘 추가로 공개가 돼서 또 다시금 이 조이팔 사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두 분 더 모시고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네. 그러니까 조이팔의 외조카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이팔의 외조카가 임수정했고 네. 무슨 내용입니까? 심상치 않은 행보를 했다면서요? 네, 이 외조카의 친구라는 분의 증언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외조카 유 씨는요, 강희용에게요, 매달 1,000만 원 정도 강태용에게 1,0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받았지만 이게 좀 적다고 맨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데요, 자신의 목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부당하자 이것에 굉장히 앙심을 품고 화가 나서 중국 공안에 강태용이 있는 곳을 제보를 했다라고 유 씨의 친구가 증언을 한 겁니다. 자,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첫 번째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조이팔 사건에서 핵심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이팔이 있지만 조이팔의 자금 관리를 했었고 그다음 뇌물수수 등 인맥 관리를 했던 강태용이 지금 오른팔이라고 검거가 됐고 강태용이 처남이었고 모든 다단계 업체의 자금 관리를 했던 전산실의 전산실장이 배상혁 씨였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연결고리를 하면서 잔심부름하고 조이팔의 집사 내지는 비서로 불렸던 사람이 이번에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을 한 유 씨란 말이에요. 이 유 씨. 그러면 유 씨는 사실 조이팔 조직 내에서 외부적으로 큰 일을 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부의 사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속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강태용, 이번에 공개된 강태용 물론 조이팔의 시신 유골이라고 들고 온 사람이 외조카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한몫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제보한 사람 말 맞더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돈이지만 그거를 했던 일 치고는 작은 돈인 월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고 그리고 그게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에 어찌 보면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죠. 이대로 강태용이나 조이팔이 사라져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로 강태용을 이렇게 밀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좀 다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태용이 지난 10일에 중국에서 뜬금없이 검거됐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강태용이 검거될 수 있었던 거는 자살을 한 조이팔의 외조카의 제보 때문이었다. 지금 이게 새롭게 나온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랬던 사람은 지금 자살하고 없단 말이에요. 저는 아쉬운 게 그러면 그 외조카를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나 이런 해서 좀 계속 뭔가 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조사를 1차적으로 한번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받았는데 그때는 혐의가 없어서 풀려났다는 거고요. 그 유 씨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그 뒤로 인터뷰도 하고 뭐 이랬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잡혔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왜냐하면 밀항을 한 번 돕고도 50억을 약속하고 그중에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조카라는 분이 한 번 방문할 때 중국을 한 번 갈 때마다 1,000만 원을 받았다.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서 강태용이 잡히는 자리에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회사랑 관련이 없어서 풀려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부터 약간 이 의심의 눈초리는 좀 있었습니다. 왜 지금 현재 강태용과 유 씨가 그 조이팔의 오른팔 왼팔 또는 굉장히 가까운 더군다나 생각해 보십시오. 조이팔의 유고를 들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 유 씨입니다. 자살한 유모 씨죠. 그렇죠. 자살한 유모 씨가 유고를 갖고 왔습니다. 그럼 굉장히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었고 또 강태용이 잡히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핵심 이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풀어줬다? 근데 이 부분에 사실 의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들이 정확한지 아닌지 향후의 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강태용의 위치를 신고를 했을 때는 나는 이제 강태용을 신고를 해도 나는 괜찮겠거니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염두를 하고 신고를 했을 것 같은데 왜 신고를 하고 나서 자살을 했다? 좀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증언이 나온 게 보면 지금 이제 유모 씨의 자살 동기가 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아직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직 뭐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자살이라고 했을 때 왜 자살했을까? 즉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3억 정도 돈을 받을 줄 있을 줄 알고 이야기 갔는데 결국 돈을 3천만 원밖에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열받아서 지난 추석 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고발했다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강태용 씨가 그러면서 잡혀서 바로
한국으로 송환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모 씨가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만약 강태용 씨가 이제 들어왔을 때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밝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자신이 고발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해졌지 않을까? 예. 지금 보면 이제 유모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있던 사업 라인보다는 이쪽 이 도피하고 뭐 이런 과정에 이제 개입했던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사업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고 강태용이가 돈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일정 부분을 갖다가 이제 유 씨한테 이제 줬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오늘 이런 팩트가 나온 걸 보면 일단 어느 정도 유모 씨의 어떤 자살 동기 부분을 좀 뒷받침하기 위한 네. 그런 하나의 팩트로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도 그럼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태용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강태용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일 날 중국에서 검거가 됐거든요. 오늘 22일입니다. 그럼 12일이나 지났는데 함께 한번 보시죠. 강태용의 국내 송환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지나?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공안이 새로운 뭔가 강태용에 대한 범죄 사실을 밝혀내서 이게 좀 송환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하나 있는 반면 또 하나는 하도 조이팔이 여기저기 돈을 많이 뿌리고 다니니까 중국 내부에 또 다른 비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송환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이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 변호사님께 당연히 질문 드려야 되겠죠. 이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지금 지켜보는 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저만 해도 상식적으로요. 이 사람이 2004년에 범죄를 계획할 때부터 중국으로 도피할 걸 계획을 했어요. 그때부터. 예. 그리고 2010년에 2차례에 걸쳐서 결국에는 도피에 성공을 했고.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사람들 주변을 휘어잡는데 잡는데 능수능란했어요. 오죽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사기를 쳤겠어요. 예. 그리고 대검의 고검의 부장검사까지도 뇌물로 유혹을 했던 사람인데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는 혼자 도피만 했을까요? 중국이 어딥니까? 그리고 중국이 지금도 그렇지만 예. 지금 중국에서 반부패 그 처벌을 네. 중국 정부가 나서서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사실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부패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급격한 자본화가 되면서. 네. 거기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들고 간 사람이 더군다나 사람들을 휘어잡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가서 손 놓고 있었다? 네. 누가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늦어지는 것도 우리 검찰도 딱히 대답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검찰에 중국 공안에서 네. 이래서 뭐 늦어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그냥 다른 거 조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해놓고 그냥 다른 얘기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검경이 서로 뭐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숨진 유모 씨 같은 경우도 중국에 무려 한 뭐 4년 사이에 뭐 40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고요. 최근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도 중국 광저우를 그렇게 자주 갔다면서요. 좀 그런 갔던 포인트들을 좀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중국에 자주 갔다는 것 자체는 중국에 뭔가 세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돈을 빼돌린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주 가서 돈을 또 받아오고 이런 과정이 있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측에서 왜 송환이 늦어질까?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는 좀 단순하게 그냥 중국 측에서 이쪽 사건이니까 그냥 돌려보내주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게 오판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그 조이팔 같은 경우 강태용 같은 경우가 돈을 사주잖아요. 우리가 수사할 돈이 이 많은 돈이 중국한테 일단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느 곳에 숨겨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 넘어갔다면 그게 또 광범한 또 비호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 정부 측도 우리 상황을 다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수사 상황들 다 지켜보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공안 입장에 볼 때도 이게 뭔가 그러면 단순히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뭔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어떤 고위층이라든지 중국의 비호 세력 당연히 그러면 그냥 돌려보내줘버리면 중국 수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볼 때 지금 아마 송환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측에서 이 정도의 어떤 강태용이나 조이팔이 어떤 작전을 하려면 상당한 비호 세력이 있고 그 비호 세력이 단순히 그냥 이 사람들이 아니라 고위층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텐진이라든지 웨이하이라든지 지금 뭐 화장한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기에 공안 당국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사실 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 자체를 보면 오히려 중국 측에서 상당히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이팔 사건에 대한 의문점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철저히 다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